자,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요 250번부터 한번 시작을 합시다. 유사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것부터 차근차근 개념 설명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가 약수하고 배수라고 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나열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K의 양의 배수의 집합? 예를 들어 A3이라고 하면 3, 6, 9, 12, 15 이렇게 나열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정의되는 함수들은, 함수가 아니라 집합들은 반드시 나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즉 오늘 우리가 이 뒤에 명제를 할 텐데 명제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내가 원선알보를 표현할까요? 결론은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먼저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은 이 과정에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 해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가이드를 한번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AK를 뭐라고 했죠? K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했어. 물론 양의 배수라는 표현으로 얘기가 됐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이렇게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P하고 Q가 만약에 서로소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AP라는 거하고 A의 Q다라고 하는 거에 뭐를 찾을 거냐면 교집합을 찾을 겁니다. 지금 합집합은 생각보다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퍼져지니까 일단 교집합으로만 설명을 좀 하면 P하고 Q가 서로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얘가 5야. 그럼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 한번 생각해봐. 2의 배수 짜라락, 5의 배수 짜라락. 공통된 게 뭐야? 10의 배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아, 여기는 A의 여기 가로에다가 뭘 써? P하고 P와 Q에 뭐를 쓰겠다? 네, 최소 공배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라는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죠. 이해돼요? 이게 서로 소면 2하고 3, 뭐 3하고 4 마찬가지예요. 3, 4면 얘가 A의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문자의 의미가 P와 Q의 최소 공배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A의 3하고 A의 4다라고 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A의 12번째 항이 해당된다. 12의 배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P가 Q의 배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P가 Q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P가 Q의 배수다라고 하면 AP다라는 놈하고 AQ의 교집합은 뭐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바로 A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라고 봤더니 Q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만약에 6이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봐. 내가 예를 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A3은 3, 6, 9, 뭐 6, 12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누가 더 좁은 범위냐면 6, 12가 더 좁은 범위니까 아, 나는 얘를 AP라고 쓸 수가 있구나. 이게 두 번째야. 마지막 세 번째, P하고 Q가 서로서는 아니지만 서로서는 아닌 뭐라고 할까요? 공약수가 존재할 때 공약수 존재라고 합시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예쁘진 않네요. P와 Q가 서로서는 아닌 공약수가 존재한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가 6이고 얘가 8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P라는 놈하고 A의 Q를 선택해 교집합을 하면 6의 배수, 8의 배수 한번 써볼까요? 6의 배수 8의 배수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공통된 약수가, 공통된 배수가 24였단 말이죠. 그러면 6하고 8에서 24는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최소 공배수야. 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어떻게 쓴다? A 가로에 여기야 P와 Q에 뭐를 쓴다? 최소 공배수라는 숫자를 갖다가 쓰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서로서가 완벽하게 되어버리는 상태, 배수가 되어버리는 상태, 그 다음에 공약수가 존재하는 상태. 죄송해요. P와 Q 공약수. 네, 그렇게 표현하면 맞겠네. 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일단 요 해석이 되게 쉬워지지 않아요? A3하고 A5는 어떤 관계죠? 3하고 5가 서로서 관계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죠? A의 15라고 쓸 수 있어요. A의 15. 그럼 A의 15라고 하는 건 뭐야? 15의 배수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AM이 A15의 부분집합에 들어간대요.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이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얘가 조금 더 작은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숫자는 뭐가 있죠? 15가 있죠. 왜?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15가 될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저기 논리에 따르면 30도 될 수 있는 거죠. 30. 그 다음에 여기가 15니까 45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M은 15하고 30하고 45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됐니? 15가 되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겠지. 동의? 두 번째, 얘가 문제야. 18하고 24가 있는데 얘네들을 합집합을 해놨어. 이게 좀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럼 18하고 24를 합집합을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니? 일단 18을 쓰고 36을 쓰고 얘가 54를 쓰고 얘가 71을 쓰고 얘가 108을 쓰고 점점점 이렇게 쓰고 24라고 하는 형태는 얘가 24, 그 다음에 얼마니? 얘가 48, 얘가 72, 점점점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합집합은 전체를 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얘가 AN의 배수 안에, 그러니까 N의 배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야. 일단 얘 3의 배수 아니에요? 2의 배수인 거 아니냐? 간단하게 바라보시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무슨 얘기가 되죠? 일단 첫 번째, 얘는 일단 A2가 될 수 있겠구나. 2의 배수 안에 이거 그 과정이 다 녹아 들어가 있구나. 진아야 아까 많이 자고 왔다며. 일어나 있어. 저기 뒤로 가 있어. 그럼 또 뭐가 될 수 있어? A3이 될 수 있잖아. A3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니? 근데 참고로 얘는 A1도 될 수 있어. 그죠? 1의 배수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1, 2, 3, 4 이것도 그냥 배수라는 느낌으로 본다면 이것도 설명이 가능해. 왜냐면 자연수 K라고 했거든. 그럼 쭉 가보니까 뭐까지 가능하죠? 6까지 가능해.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18하고 24의 최대공약수를 살피시라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돼.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건 1, 2, 3, 6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으세요. 얘가 6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됐냐면 21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만요. 지금 철저하게 배수의 문제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교집합이라고 하는 컨셉에서는 최소 공배수야. 그 다음에 합집합의 컨셉이 들어가는 이 컨셉에서는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는 컨셉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와 배수 문제가 나오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느낌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자, 뒷장 한번 잠깐 넘겨보실래? 몇 문제? 256. 같은 컨셉입니다. 같은 컨셉인데 말이 짜증납니다. 한번 보죠. 이것도 한번 보죠. 여러분들 한번 난이도 있게 한번 공부는 해봐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A에는 X는 N의 양의 백수라고 설명을 하네요. 야, 그럼 또 배수 문제구나. 오케이.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만족을 한대. 봐라잉. 쟤하고 얘를 비교해봐. 이 얘기야 지금 결과는. 그 중에 뭐가 맞겠냐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얘네들을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야. 나는 외우고 다니지만 니네는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면 뭐 해봐야 돼? 숫자를 대입해야지. 제일 처음에 1부터 대입해볼까? A1하고 A2는 A2가 된대요. 말이 됩니까? 자, 1의 배수에 1, 2, 3, 4, 5, 6, 7, 8 2, 4, 6, 8 교집합은 A2 맞습니까? 맞네요. 클리어. 맞죠? 몇 개를 확인해보자. 자, A2하고 A2다라고 하는 형태는 어때요? A4가 된대요. A2하고 A2의 교집합은 당연히 A2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죠? 그 다음에 A의 3하고 A의 2래요. 그래서 A하고 A3, A2는 교집합이 3의 배수, 2의 배수, 6의 배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A6. 오케이, 클리어. 됐어? 자, A4가 보자. A4하고 얘가 A2를 잡았어. 그랬더니 여기 숫자에다가 4 집어넣으면 얘가 A8이 되는 거거든. 어떠니? 맞니? 2의 배수와 4의 배수 교집합은 A4가 됐어요. 잠깐 배수 관계. 그러니까 틀리잖아. 하나만 더 맞으면 두 개만 더 해보자. 여기까지. 자, 여기에 대해서 얘가 A2를 해라. 그럼 얘가 A10이거든요. 오케이, 클리어. 얘는 A2를 갔더니 얘가 A의 12. 맞아요? 6하고 2에 대해서 이게 맞아요? 틀리다는 거지. 그럼 니네가 여기까지 해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조건을 완성하는 n의 값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1, 3, 5. 이 느낌이 뭐지? 이 느낌이잖아. n하고 2의 배수, 최종 배수야. n하고 2의 최종 배수가 여기 있잖아. 그죠? 서로소가 되는 형태를 묻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서로소라고 하는 형태가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2라고 하는 짝수의 서로소가 1, 3, 5, 7, 9 주르륵 이렇게 갔을 거라. 이해가 되니? 그럼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90이라는 요놈이 집합 A2-AN의 원소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A2라고 써볼까? 여기다가 A의 N이라고 써볼까? 그러면 90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했어요. 뭐의 집합? A2 차집합 AN이. 차집합이라는 건 빼고 남은 나머지.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된대요. 참고로 90은 2의 배수니까 얼마든지 A2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만족하는 이 N의 값을 찾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야.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얘들아, 90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만족하니 못하니? 만족을 못하지. 분명히 차집합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교집합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봐. AN 중에서 이렇게 만족하는 홀수들 중에서 얘하고 얘의 교집합이 90이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즉 AN의 배수가 N의 배수가 90이 되는 거 한번 찾아보라고. 뭐 중에서? 홀수들 중에서. 뭐가 되냐? 일단 1이 돼버리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에 안 된다는 얘기지. 이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또 뭐가 안 되니? 3이 안 되는 거지. 또 뭐가 안 되니? 5도 안 되네. 그죠? 또 뭐는 안, 여기 7은 되죠? 9는요? 안 되죠? 이렇게 가라는 거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의 교집합이 90이 되려면 얘가 1의 배수, 3의 배수, 5의 즉 90에 뭐를 따져라? 약수들은 절대로 안 되더란 얘기야. 이해했더니? 자, 이게 무슨 소린가 가보자. 90의 약수가 뭐뭐지? 쓸게요 순서대로. 1하고 90이야. 두 번째 2하고 45야. 그 다음에 3하고 30이야. 그 다음에 5하고 얼마? 18이야. 6하고 15야. 9하고 10이야. 요게 지금 90의 약수였던 거거든. 자, 이 중에 홀수가 누구였니? 1이 홀수잖아. 3이 홀수잖아. 5가 홀수잖아. 맞니? 9가 홀수고 15가 홀수고 45가 홀수야. 즉 저 숫자들 중에서 13579라고 하는 형태의 숫자들 중에서 뭐는 안 된다? 이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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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몇 개 안 되는 거야? 6개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n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홀수 몇 개에서? 45개에서 몇 개를 갖다 빼? 뭐가 안 된다 그랬어? 1, 3, 5, 9, 15, 45. 몇 개? 6개가 안 돼. 그럼 답은 얼마? 39개가 된다. 이게 해석이 어려웠던 것이. 이게 답이야. 잠깐 정리 한번 해봐. 약수와 배수는 우리가 나열해서 어떤 규칙성들을 발견하는 과정인데 차집합 표현도 좀 어렵고 이게 좀 어렵다. 이거. 참고로 이거 교과서 문제야. 교과서의 창의력 문제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라. 이게. 정리해봐.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 아래쪽에 있었던 257번, 그 다음에 255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거니까. 네, 일단 제가 알아서 뜰 테니까 일단 정리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한 번만. 90이 네. X랑 AN의 교집합에 있는 게 뭐예요? 90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면 문제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값에서 그 안 맞는 걸 빼준 거예요. 이해돼요? 90이 이쪽으로 와버리면 2의 배수이기도 하지만 이거의 배수이기도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게 1, 3, 5, 9, 45, 15도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15면 이게 여기 와버리는 거지 91로 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 개수가 6개만큼이 안 될 거니까 빼버린 거예요. 거꾸로 간 거예요. 해석을. 6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작게 하시면 들어오세요. 다른 분들도 있으셔야 되니까. 야, 니네가 덥진 않아. 내가 제일 더워. 여기가 제일 열이 제일 많거든. 여기 땀나, 난 지금. 질문은 하나 이거요. 네? 질문이요. 어떤 질문? 요 문제에 대해서? 아니 숙제 질문이요. 지금 풀고 있잖아요. 숙제 풀고 있잖아요. 네. 정신 좀 차리세요. 다들 다. 야, 정신 좀 차려. 거기 그것 좀 보고 있지 말고 서플레이트 좀 보고 있지 말고.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를. 되셨어요?
어? 간다. 또 다른 버전 간다. 자, 이제 문제를 뭐로 갈 거냐면 257번 봐봐.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보여지겠지만 느낌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이 수업이 되게 의미가 없어져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혹시 빈 공간 갖고 계시면 일단 첫 번째 요거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요거 한 번만 그려봐봐. 여러분이 이 연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걸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봐.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려봐. 그려봐봐.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봐. 어떻게 되니?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요소에서 내가 A라는 것과 B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 차집합 B 그리고 B 차집합 A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니? 대칭 차집합이다. 차집합이 양쪽에 합집합의 기준으로 좌우 대칭에 있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가능하실까요? 요 정도 느낌으로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요걸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 차집합의 부위를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지금부터 요거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한번 그려봐봐.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저 내용을 한번 그려봐봐. 즉 3개짜리를 가지고 노는 저 연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판단 한번 해줘봐. 잘 못 그리시면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려. 자, 본인들 걸 본인 것만 풀어. 본인 것만.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들어봐봐. 제가 오늘도 주어 목적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주어 목적어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야. 자, 이 기호, 이 연산이라고 있죠. A 연산 B는 요 A라는 입장에서 봐봐. 얘가 주어야. 그럼 A라는 입장에서 차집합 B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면 빼고 남은 나머지.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B라는 집합과 공통된 걸 빼고 남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요 해석이 가능하죠. 두 번째, 요거는 뭐가 되니? B라는 집합에서 얘가 주어야 앞쪽에 있는. 그럼 이거에서 누구를? A라는 놈과의 공통된 걸 빼고 남은 나머지라고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쌤 얘는 뭐죠? 얘를 한번 일단 쓸까요? 저 정의에 따라서 한번 써볼까요? A의 연산 B를 한꺼번에 묶었고요. 차집합 C 이렇게 하나 제가 집합기호를 이렇게 묶어주고요. 합집합, 이건 물론 집합기호는 아니지만 중간으로 봐주세요. 자, 그다음 뭐가 되죠? C 차집합 네, 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이거는 생각보다 응용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 번만 봐줘봐봐. 자, 어떻게 되죠? 일단은 요게 여러분 칠하신 부분에서 어디죠? 요거였어요. 일단 이게 A 연산 B였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보세요. 요게 주어예요. 제가 이렇게 네모를 친 게 주어라고 봐주세요. 이 주어에서 누구랑 같은 걸 보는 거냐면 C하고의 겹치는 파트를 보세요. 어디가 겹치죠? 이쪽하고 이쪽이 겹치죠? 그럼 그걸 빼고 남은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요? 이게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보는 거죠. 그럼 주어가 누구냐면 C예요, C. 자, 이거를 제가 조금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 입장에서 C라는 아이 입장이 요거거든요. C라는 아이 입장에서 누구랑? 요 인간과의 공통된 걸 빼고 남은 나머지. 그러면 원래 있던 그 느낌칠한 부분에 공통된 게 어디냐면 또 이쪽이죠. 그럼 그거를 빼고 남은 나머지가 뭐가 되죠? 얘만 됩니까? 아니죠. 얘도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위치는 여러분이 거기다 한번 그려놓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어떻게 보신다? A, B, C 잡아주시고 여기에 요쪽 부분, 요쪽 부분, 요쪽 부분, 요쪽 부분. 그러니까 순수한 A, 뭐 순수한 B, 순수한 C에다가 세 가지 모두의 교집합이 하나가 추가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려놔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가 어떤 걸 또 쓸 거냐면 A의 연산 가로에 B 연산 C를 써보시면, 선생님 뭐죠 이게? 연산 기호가 동일할 때 가로가 이동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분배야? 결합이야? 결합법칙이야. 결합법칙. 결합법칙도 성립이 돼요.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집합의 연산은 재미난 건 저 해당되는 부분의 연산 자체가 차집합의 개념이지만 정확하게는 선호관계가 뒤바뀌셔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렸죠? 어떻게 했죠? 다 그렸죠. 자, 차집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의 입장에서 이거랑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다. 이 주어의 입장에서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를 칠하시고 양쪽을 덧셈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한 번만 좀 기억해 주세요. 세 개짜리 대칭 차집합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라서 연습 꼭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A라는 입장에서 또는 주어라는 입장에서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 주어라는 입장에서 공통된 걸 빼고 나면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여기다 제가 한번 일단 세 개짜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세 개짜리를 다 그리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막 등장을 해요. 되게 말이 어렵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심플하게 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 수업에, 지난번 화요일 날 수업 뭐였죠? 지난 목요일 날이었구나. 뭐였죠? 그죠? X 잡고 A, B, C 이렇게 문자 잡으라 했죠? 너 이름이 뭐니? 교집합 중심으로 해석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 X 잡아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교집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A, B, C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는 원래 표현이 A가 몇 개인지 나오는데 그게 없어서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 그냥 문자 붙일 거예요. 근데 어떤 문자를 붙이는 게 좋을까 봤더니 A, B, C 말고 여러분 또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중간에 알파, 베타, 감마 붙일까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굳이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교집합들이고요. 세 개짜리 교집합. 그러니까 좀 약간 계층이 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자, 진아야 좀 도와줄래? 얘 불러봐. 뭐니? 알파 더하기. 자, 순서 X부터 갈게요. X 더하기 A 더하기. 예, 가운데부터 쭉 퍼져 나갈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다? 40이다.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저 30 지나가면 가보자. 30 A 연산 B예요. 뭐죠? X 더하기. 그러니까 다시요. A 연산 B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파 더하기 C 더하기. 네, 알파 더하기 C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B. 이게 그럼 얼마였죠? 30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대칭 차집합. 자, 두 번째. 자, 이 가보자. 요거 B 연산 C. 베타 더하기. A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C 더하기 얘가 감마. 이렇게 한번 잡아서 얘가 20이라고 합시다. 이기가 한 번 더 가보자. 이 C 연산 A. 알파 더하기. 잠깐만 이 친구 이름이 이기예요. 알파. 네. 알파 더하기 A 더하기 감마 더하기 B가 되나요? B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였죠? 여기가 10이었다라는 형태가 나오죠. 자, 이게요 정말 재미난 게 이게 순환형 구조예요. 순환형 구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식을 다 더해봐요. 그럼 알파가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와요. 알파가 두 번 나와요. 알파 두 번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베타 몇 번 나오죠? 베타도 두 번 나와요. 베타 두 번 나와요. 감마 몇 번 나오죠? 감마도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A 몇 번 나오냐면요? 두 번이야. B 몇 번 나오냐면요? 두 번이야. C 몇 번 나오냐면요? 두 번이야. 그럼 얘네들을 다 썼어요. 여기 숫자들이 다 더해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쫙 더하니까 얘가 얼마냐면 60이에요. 그럼 얘가 뭐냐? 30이란 얘기 아니냐? 그게 어딨냐? 여기 아니냐? 얘가 30이 된다.
그럼 x가 얼마가 나오냐? 10이지. 그 x가 뭐였냐? 3개짜리의 교집합 아니었니? 끝났네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유한집합 원소역에서를 쓸 때는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펼치리라고 이렇게 터트리시면 생각보다 문자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막 돌아와요. 그 느낌 한번 봐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가 또 짜증났었냐면 255번 하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255번. 자, 갑니다. 255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 여러분이 이게 뭐가 짜증나냐면 가우스가 짜증나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제를 보는 이유는 가우스를 보려고 하는 게 솔직히 아닙니다. 선생님 도대체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보려고 해. 이 문자 의미야. 한번 읽어볼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A랑 B의 교집합이 다시 A랑 B의 교집합이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다시 A와 B의 교집합이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공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지. 아,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뜻이구나. 이 기호가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결론은 이 말 자체가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뜻이었고 자연수 A, B에 대해서 그럼 A 곱하기 B의 최소가 과연 얼마일 것인가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쌤, 이게 도대체 뭔데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뭔데요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해보자. 어떻게? 이 A가 정수가 아니라 A가 뭐였지? 자연수니까 진짜 숫자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숫자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A에다가 1을 한번 그대로 대입해봐. 그럼 얘가 1이야. 그러면 1부터 1까지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K가 그냥 1인 거지. 4분의 9의 가우스가 뭐냐? 4분의 9의 가우스는 2점 얼마의 가우스는 뭐야? 2가 되죠. 두 번째 A는 2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딱 집어넣으면 얘는 K는 1부터 2까지니까 얘가 두 개의 원소가 등장을 하겠네. 첫 번째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4분의 9니까 2점 얼마의 가우스는 2 똑같죠? 얘가 2가 되고요. 2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2분의 9가 나왔어요. 2분의 9의 가우스는 4가 되죠. 오케이, 뭐 이런 내용이구나. 야, 그러면 내가 3하고 4를 여러분한테 한번 부탁을 한번 시켜볼게. 한번 구해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규칙이라니까. 정의 형태의 문제는 규칙밖엔 답이 없어. 한번 찾아봐봐. 여기다 3 집어넣어서 1, 2, 3, 4 집어넣어서 1, 2, 3, 4 할 때 얘가 어떻게 변하나 봐봐. 자, 한번 가볼까요? 3일 때 얼마 나왔어요? 당연히 1일 때하고 2일 때는 똑같을 거고요.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4분의 27이에요. 4분의 27에 대한 값은 6점 얼마가 됐던 값이다 보니까 6으로 떨어진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하나씩 늘어날 때 짝수씩 늘어나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 4를 한번 집어넣는 순간 생각이 좀 바뀌어요.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당연히 1부터 4까지니까 앞에 있는 얘네들은 다 똑같이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죠? 4를 빡 하고 집어넣는 순간 그죠? 짜잔 없어지면서 9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규칙이 2, 4, 6, 8이 아닌 거죠. 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가 4의 배수가 될 때마다 그때마다 정수가 돼버려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4일 때. 그럼 5일 때 한 번 더 잡아보니까 그럼 뭐죠? 2, 4, 6, 9에다가 5를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야? 4분의 45 11점 얼마니까 가우스 값은 다시 여기서 또 다시 2씩도 증가하네요. 그럼 규칙 혹시 보이니? 2, 4, 6 하고 갑자기 3 건너뛰고 다시 2,
또 그 다음에 2, 또 그 다음에 2 이렇게 건너뛰다가 또다시 3이 번쩍 뛰고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내가 이 규칙을 그냥 머릿속에서 얻은 게 아니라 해보니까 알잖아. 자, 이제 여러분이 한 번 더 차례. 뭐야? B를 1부터 얼마까지? 여기가 5면 어디까지 해보는 게 좋겠냐? 6까지 한번 해보자. 6까지. 한번 지금부터 B를 1부터 6까지 한번 다 해봐. 여러분이 직접 해봐.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이야.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두 번째는 2하고 뭐 나오죠? 3 나오고 세 번째는요? 1, 3, 5가 나왔어요. 네 번째는요? 1, 3, 5 얼마 나온다고요? 7이 나온다고요? 네, 7이 나온대요. 5일 때는요? 1, 3, 5, 7, 9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얼마 나오죠? 1, 3, 5, 7, 9 다음에 뭐 나왔어요? 10 나왔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아까 제가 어떻게 해서 읽었죠?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겹치는 게 있다. 얘랑 겹치는 거 있냐? 없어요. 없어요. 그죠? 물론 뒤로 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2는 확실하게 안 보여요. 그죠? 어차피 이 규칙을 계속 유지한다면요. 2, 4 있어요? 2, 4, 6? 2, 4, 6, 9? 그래, 교집합이 있는 게 있네. 어디에서? 여기에서. 결국에 제일 작은 놈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4일 때와 5일 때였던 거죠. 뭐 얼마죠? 두 개를 곱하라. 그것의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이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다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장이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야 이거 짜증나. 야 쌤이 이거 안 풀어봐도 졸라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뭐라 할 거야, 앞으로는. 왜? 이 정도의 느낌은 그냥 내가 나열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알겠냐?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이런 걸 요청하는 거야. 니네가 진짜 모르겠어. 오케이. 근데 다 풀어드리잖아, 웬만하면. 근데 문제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면 아깝잖아요. 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숫자 대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253번 요것도 하나 보죠. 이것도 뭐 많이 출제됐던 패턴이라서 하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정말 진짜 없어요. 자, 내가 문제가 분명히 뭐가 어렵다 그랬냐면 조건제시법이 어렵다 그랬어요. 조건제시법. 이게 다 조건제시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면 그거를 내가 원소나연법 F가 잘 고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자, 요줄은 A3까지 가주시고요. 요줄은요 4, 5, 6 버튼을 가주세요. 4, 5. 네, A1, 2, 3 해주시고요. A4, 5, 6 한번 가주세요. A4, 4, 4, 4 이렇게 한번 쳐봐봐. A1, 2, 3 한번 계산해 보시고 여기를 4, 5, 6 계산해 보세요. 돌리시면 뒤에 서 있어요. 서 있으라고 저기 놔두는 거야. 자, A1 얼마입니까? 1부터 19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1부터 등호 있었고요. 19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 제가 제일 낮은 단의 형태로 이렇게 세팅합니다. 이게 A1입니다. 두 번째 A2는요. 계산하셨죠? 얼마죠?
얼마 나왔죠? 3부터 18? 28. 28. 3부터 시작해서 얘가 28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3은요? A 3은요? 5부터 얼마? 37이요? 오케이, 그럼 37.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잡아봅시다. 현재까지 3번만 갑시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3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 있잖아. 뭐라고 그랬니?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있다 이거. 아직까지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4, A4 얼마로 가? 7로 가겠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 하나 가겠지, 그지? 뒤로는 어차피 쭉 갈 것 같아. 그럼 4개짜리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잖아. 4개짜리 교집합 있잖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겠어? 이 해당되는 부분에 계속 교집합이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누가 이 왼쪽에 있었던 요 지점이 누굴 넘으면 처음에 써놨던 요곳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따져보자. 1, 3, 5, 7, 9, 11, 12, 뭐 이렇게 쭉 갔을 때 19가 몇 번째죠? 10번째죠. 그럼 얘가 만약에 10을 딱 집어넣는 순간 10번째가 되면 19부터 그럼 여기서부터일 거 아니에요. 요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번째까지 그 해당되는 걸 중간에 딱 생각하고 그렸지만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19일 때 하나 생겨버리잖아. 19라는 숫자 하나가 교집합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족시킨 자연수의 최대는 그럼 얼마까지 갈 수 있는 거야? 10까지 갈 수 있는 거지. 11번째가 안 되는 거지. 왜? 11번째는 그 다음에 21을 가니까 전체 앞쪽에 해당되는 교집합에 사라졌다고 봐야지.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얘도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규칙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구나. 문제 유형은 외우지 마. 외워봤자 어차피 또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어찌됐든 간에 조건제 수법은 나열을 해보는 방식을 선택을 해보자. 그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장은 일단 잠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틀렸을 법한 문제를 잠깐만 더 소개를 할게요. 연산편 하나만 잠깐 볼까요? 틀리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240번. 지난번 수업 좀 리뷰하면서 갈게요. 240번. 그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이게 되게 더러워졌구나.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네, 가봅시다 그냥. 자,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연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차집합을 연산기호로 바꾸는 거야. 두 번째가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 세 번째가 분배 법칙. 네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 건 다 그림으로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갔어야 돼? 여기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꿨어야지. 이게 첫 번째일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 그럼 순서대로 써보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요놈에다가 합집합. 쌤, 이거 드모르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됐어. 쌤, 연산기호가 다른데 가로를 처리하려면 결합 아니면 분배인데 연산기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로 가야 돼? 분배로 가야 돼.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얘네들이 공통이라는 얘기야. B 여집합이 교집합과 더불어서 공통이니까 B의 여집합으로 그냥 묶어줄게요. 참고로 얘랑 얘는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 두 개는 왔다 갔다. 그럼 얘는 뭐가 남죠? 앞쪽은 A의 여집합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합집합이 하나 남고요. 뒤쪽에는 C의 여집합까지 남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여집합이 두 번 있다 보니까 일단은 얘는 어떻게 바꿔보냐면 바깥으로 좀 끄집어낼까요? 이게 뭐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적용한 거죠.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죠? 이거는 유사한 걸 좀 찾아봐라 라고 했던 거니까 쌤 교집합, 여집합을 바꿀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집합, 여집합 다시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정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기본 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 차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드모르간. 세 번째 뭐? 분배 법칙. 네 번째 뭐? 벤 다이어그램. 이런 어떤 나름의 순서, 물론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나름의 순서들을 좀 정해놓고 나서 연산을 바라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더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법한 문제여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또 지난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247번 문제. 247번 문제 먼저 한번 갔다가 차근차근 한 문제씩 받으면서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냥 지난번에 했던 내용도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세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 더 낮으니까 마라톤보다는 그렇게 좀 분배 작업들을 좀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어쩌고저쩌고 또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했는지 봐보자. 숫자 중심으로 볼게요. 35명이고요. A은행 또는 B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마라톤에 풀었던 거 비슷한 거 기억나세요? 문제 읽어볼까? 어떤 거였지?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A은행과 B은행이 있었고 막 헷갈렸죠. 수용도로 풀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A은행, B은행이라고 했지 남녀의 개념이 없어요.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전체 집합 걸어서 A은행과 B은행이라고 세팅을 해주시고 35명으로 구성 끝납니다. 자, 그럼 뭐라고 했냐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까요? 일단 이를 X라고 잡읍시다. 이게 Y라고 잡읍시다. 그럼 A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학생 몇 명이냐면 13명이니까 여기는 13-X라고 잡읍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야 될 텐데 여기 문제가 좀 불편합니다. A라고 잡죠. 그러면 일단 뭐가 돼야 되죠? 자, 제가 지난번에 맨 마지막 계산할 때 분명히 확실한 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13 더하기 A 더하기 Y가 얼마가 됐다? 35가 되었다. 따라서 Y는 22-A다. 그래서 요거를 22-A로 써요. 일단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뭘 안 썼죠? A은행 또는 B은행 갖고 있는 몇 명? 20명 이상 몇 명이야? 30명이야. 가보자 그러면. A은행 또는 B은행의 계좌. 그럼 이 또는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합집합으로 가야죠. 그러면 저기서 말했던 2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A은행 또는 B은행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13 더하기 A가 얼마 이상? 20명 이상 몇 명이야? 30명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것은 몇 명 이상? 7명 이상 17명 이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죠? 요 문자 A죠? A는 당연히 미지수 처리. 왜? 최대차수 물었으니까. 또 22-A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있는 대로 다 써봤어 문자는. 물론 여기서 X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요. 그럼 결과적으로 빵빵빵 이렇게 갖고 왔고요. X의 의미도 있겠군요. X도 써볼까요? X도 0보다 커나 같다. X도 13-X도 0보다 커나 같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래쪽에서 A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A는 그냥 7에서 얘가 17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요, X는 0 이상 13 이하다라고 하는 형태가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범위가. 자, 그럼 물었던 게 뭐죠? B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누구죠? A 플러스 X죠. B은행의 계좌 A 플러스 X의 범위를 구하시래요. 그럼 여기 이미 A하고 X 범위가 나왔으니까 A 더하기 X는 범위가 얼마가 되죠? 7부터 30까지 7부터 30까지 5번 잡다. 이렇게. 그래서 문자 붙였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51번 251번이요. 네, 251번 한번 봅시다. 자, 가볼게. 자, 먼저 보세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을 텐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수가 없어. 이게 당연히 기본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교집합을 했는데 A하고 D가 나왔대.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연수 제곱하면 원래 그 숫자보다 어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더 커지죠. 근데 여기가 A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제곱했던 얘네들은 무조건 다 클 거예요. 선생님 B, C, D가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어떤 숫자가 가장 큰지를 몰라요. 아니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 물론 여기 있지만 여기의 상황에서 모른다고. 이해가 되죠? 원래는 몰라요. 왜냐하면 크기가 제일 작다 그래서 맨 앞에 놨어요. 되게 억울하지 않냐? 나 중학교 때 되게 억울했는데 3번 왜? 가나다라 순이어서? 아니 키가 작아서. 요즘에 진짜 그런 거 말도 안 요즘에 번호 어떻게 붙이지 알죠? 초등학생들 어떻게 붙이지 모르세요? 여러분 번호 어떻게 붙여? 가나다라? 아니 지금 가나다라를 붙여? 아 그것도 억울한데. 억울하지. 맨날 부를 때 앞번호만 부르거든. 난 김이라 김씨 우리 김씨들 되게 불편해. 야 오늘 몇 번이지? 오늘 며칠이지? 그러면 보통 30번을 넘어가는 번호가 없잖아. 그럼 보통 걸리는 게 다 20번 안쪽에 애들이 걸리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거냐면요. 이게 예전과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희 꼬맹이, 저희 큰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던데 1번부터 25번까지는 여학생, 그 다음에 31번부터 여기는 이게 아마 저희 이제 그 뒤쪽이 애들이 막 전화 거고 이런 게 있어서 중간에 번호를 일부러 딱 비워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번호를 딱 이렇게 텀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게 어딨어? 요즘 같은 애 그런 게 어딨어? 남자가 먼저 어디 있고 왜 황씨가 왜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갈 수도 있지. 1번일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A는 결정된 거야. 왜 결정됐어? 자 분명히 A가 제일 작은 거라고 그랬지. 그럼 이걸 제곱한 A 제곱도 제일 작아야 돼. 근데 요 놈을 제곱했을 때 요 놈이 돼야 돼. 왜? 고집합이 A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내용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A는 1이란 얘기야.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D가 9인 거야. D가 9인 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9가 돼야 돼. 여기가 9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숫자들 중에 하나가 자 D의 제곱이 이게 81일 거야. 그럼 여기 9가 없잖아. 그럼 9가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9였다고 하거나 얘가 9였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B가 3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B가 3이라고 가정하면 여긴 9가 되면서 만족. 만약에 C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C가 3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9가 되면서 만족. 이걸 두 종류 나눈 거야. 상황이 두 가지니까. 그럼 이제 봐봐라. 갑자기 또 단어를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 두 종류 중에 하나니까. 한 번만 생각해봐. 그러면 얘들아 이거 114라 그랬거든. 뭐가? A 합집합 B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399. 그럼 요 위쪽 버전 요 위쪽 버전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이때 A 합집합 B는 뭐가 되는지 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는 2하고 9가 있으니까 여기 2하고 9가 있었을 거고. 그럼 여기 뭐 남았냐? 1, 9 제외하면 3하고 C가 남았을걸?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남았는지 봐보니까 1, 9를 제외한 게 뭐 남았냐? C제곱과 81이 남았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다 더해봐. 그러면 3 더하기 C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C제곱 더하기 이거 81. 이게 합집합인데 그럼 얘가 순서대로 더해보니까 C제곱 더하기 얘가 C, 얘가 10에다가 3, 13. 그럼 얘가 94. 이게 얼마니? 여기가 114였던 거예요. 그럼 C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20 이퀄 0이 되어서 54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때 C가 얼마였었던 거냐면요. 4가 됐어요. C가 4가 됐어요. 그럼 C가 4가 되면 C가 4가 들어가면 여기는 16이니까 아까 부등호의 방향을 전혀 해치지 않죠. 괜찮습니까? 해치지 않으면서 그대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요거 볼까요? 1, 3이죠. 그럼 여기서 이미 답은 끝났어요. B는 2죠. 무조건 2여야 되죠. 왜? 1, 3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2가 되는 순간 여기 뭐가 되니? 4가 되죠. 그럼 더하면 114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힌트를 이걸 하나 더 주신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얘 1 찾으면 끝나니까 A가 왜 A제곱의 공통점이 1인가? 아, 요거랑 더불어서 내가 어떤 걸 생각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순서대로 따져보면 이때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1이었고 3이었으니까 1, 3, 그 다음에 C가 얼마냐면 4였고요. 그래서 이 정답이 1, 3, 4, 9가 정답이 되었겠죠. 2번 정답입니다. 3번 하나 더 있지 않니? 3번? 뭐 물어봤냐 이거? 아, 모든 환수야? 그럼 이거 다 도와주면 되겠죠? 얼마냐? 22인가? 22? 17. A의 모든 원소야 17이야? 아 그렇구나 17. 내가 계산 잘못했네 17.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봅시다. 없어요? 마더통 들어갈까요 그러면? 네. 마더통으로 갑시다. 마더통으로 갑시다. 그럼 저희 쉬는 시간 언제예요? 이따가 7시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졸리시면 잠깐 좀 서 계세요. 서 계시는 게 조금 더 잠이 깨긴 해요. 자, 일단은 집합 쪽에서 2개만 정도 한번 볼까요? 2개 정도만. 자, 일단 요 내용 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뭐가 편이 있구나. 198. 자, 요거 한번 봐봅시다. 198번 문제. 198번 문제. 여러분들 아마 질문들이 되게 비쌀 거예요. 참고로 200번은 오늘 하지 않고 당분간 200번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계산이 겁나 짜증나거든요. 경우의 수로 푸는 문제라서 일단 이 부분은 배제합니다. 200번은요. 당분간은 그냥 풀지 마세요. 198번 보세요. 198번 몇 개, 한 2-3개 정도만 얼른 풀고 잠깐 쉬는 시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명제 들어가자. 명제부터는 쉼없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명제는 한 호흡으로 쭉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미가 파악이 돼서.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잘 쉬셨다가 봅시다. 198번 보자. 자, U는 21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집합 XY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합집합의 거기 개수입니다. N이라고 붙어 있는 건 이거 원소의 개수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자, 봐봅시다. 자, 21 이하의 분명히 두 자연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부분집합이니까 XY는 전체는 1부터 21까지 내에서만 가질 수 있겠죠?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합집합이 17개래요. 교집합이 몇 개래요? 1개. 모든 거는 교집합 중심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럼 교집합 하나에 이쪽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떤 느낌일까 봤더니 X라는 거에다가 전체 집합 하나 걸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Y 건 다음에 여기를 내가 A라는 놈을 하나 걸어줄게. 한 개를 걸어줘요. 한 개. 그러면 여기가 몇 개냐면 총 개수가 몇 개 나오죠? 16개가 나올걸요? 여기 한 개가 이미 빠졌으니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합 X에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말했잖아. 집합은 의미 해석이라고. 야, 생각해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참고로 집합 X만 얘기했어. 그러면 이 X라는 놈 안에는 예를 들면 얘를 그냥 들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만약에 2가 있다고 쳐봐. 3이 있다고 쳐봐. 4가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요 말에 따르면 임의의 서로 다른 아무 거든지 간의 선택에서 2하고 3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지. 다른 말로 서로 소라고 얘기해. 2하고 4는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무슨 얘기죠? 4의 입장에서 2는 약수, 2의 입장에서 4는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수 배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숫자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럼 일단 저 1부터 21을 저는 써보려고 합니다. 1, 2, 3, 4, 5, 6은 뭐 이쪽에 써도 되고 이쪽에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짝수 쪽에 맞출게요. 7, 8, 9, 10, 10은 여기다 그냥 맞춥시다. 그 다음에 11이라는 숫자가 1로 내려오겠죠. 12라는 숫자는 여기다 그냥 짝수로 맞출게. 13, 그 다음에 14라고 하는 형태가 이쪽, 15라는 형태는 이쪽, 여기다 쓸까요?
앞쪽에 선후 관계를 먼저 따져서 15. 그 다음에 16이라는 형태, 17이라는 형태, 18이라는 형태가 이쪽, 19라는 형태가 이쪽, 20이라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쫙 될 것 같아요. 물론 21이 하나 더 있죠. 21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까지 21 이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뭐냐? 1의 존재, 1.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거든. 네. 1이 여기 있으면요. 얘는 유독 혼자만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니?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겨. x의 임의의 서로는 그럼 요 a라고 하는 것과 얘하고 문제가 생기지. 충돌이 되지. a가 만약에 3이라고 하더라도 1이 들어가면 서로 간의 관계가 약수와 배수 관계니까.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아예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어야지. y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여기 이건 x야. y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1의 선택 여부는 1이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1은 바깥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전체 집합에 포함되지 x, y 쪽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어. 이런 느낌이네. 그러면 경우의 수가 1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나눠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서로가 나눠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네들은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뭐지? 다 소수들이잖아. 일단 이런 그룹들 간에 서로 간에 충돌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같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같이 걸려버린 상황들은 서로 간에 배수 약수 관계가 되니까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보자. x는 원소의 개수가 최소한 몇 개는 돼야 된다? 2개는 돼야 된다. 무슨 얘기야? 여기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말을 보자. 참말 어렵게 한다. 요 x라고 하는 모든 원소에서 sy니까 모든 원소의 합을 갖다 뺐더니 그게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게 무슨 얘기지?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일단 이 앞쪽이 가장 커야 되고 뒤쪽은 가장 작아야 돼. 그래야 값이 점점점 격차가 커질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 해당되는 요 내용 안에는 최대한 많은 개수가 들어가 있는 게 좋은 거지. 이해돼요? 아, 그렇게 의미 파악하면 쟤네들 중에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봐. 일단 첫 번째 19, 17, 13, 11, 7까지 한번 생각해 봐. 여기까지만 볼까? 여기까지만? 왜냐면 요 내용들은 저 위에 있는 숫자하고 어떤 것도 약수 배수 관계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7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봐봐. 네? 7을 하나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여기서 7 하나 더 집어넣었어.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얘네들은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도 어때요? 상관이 없죠. 근데 얘네들이 2개 이상 가져가면 돼야 안 돼요? 서로 간에. 안 되죠. 왜? 지네들끼리 충돌되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최대가 되는 상황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x를 판단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지. 자, 만약에 내가 그러면 요 해당되는 요 컨셉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럼 이 겹치는 게 일단 1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2가 여기 들어간다고 쳐봐봐. 그럼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2의 배수의 관계된 건 다 빠져.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남은 것들에는 뭘 선택할 수 있냐면 3, 5, 7, 11, 13, 17, 19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이 값이 더 커져야 돼. 그럼 3을 집어넣지 않고 뭐를 집어넣어? 21을 집어넣는 거지. 이해되니? 이걸 집어넣지 않고 이걸 집어넣는 거라. 그러면 숫자가 커질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겹치는 게 없을 거냐. 근데 문제가 생기지. 뭐가 문제가 생기니? 7하고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선택하지 않으려면 이걸 선택해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 5가 겹치지. 그럼 얘를 버리고 15를 가져갈 건지 아닌지가 이 최대라는 단서에서 그래서 경우의 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본 세트를 어떻게 가져가면 제일 좋냐면
일단 여기를 2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만 한 번만 들어봐. 얘들아 SX에서 SY를 뺀다라고 하면 실은 이거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A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지 합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결과에서 이 결과를 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에 만약 숫자가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 여기는 큰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만약에 19를 내가 여기다 만약 집어넣는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숫자들에 대해서는 19만큼이 빠지게 되니까 전체가 커진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경우의 수로 나눌 때 일단 여기를 작은 숫자하고 맨 큰 숫자 두 개를 한번 실제로 살펴보는 거야. 자 그럼 간다. 제일 작은 숫자 2야. 1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2가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집어넣을 수는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수들을 집어넣는 거야. 뭘 집어넣어? 일단 21을 집어넣어보지. 3 대신에 2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 일단 21을 딱 집어넣어. 그럼 19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7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일단 소수들은 다 집어넣을 수 있어. 13도 집어넣을 수 있고 11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7을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얘랑 충돌돼. 그럼 7은 못 집어넣어. 그럼 뭘 집어넣을 수 있어? 5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21의 조합에서 여기서 하나 골라냈고 여기서 골라냈고 이건 어차피 빠져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이 해당되는 형태가 몇 개가 등장하냐면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얘가 7개가 됐던 거죠. 그럼 이거 만족하죠? 그럼 SX 최대한 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고 그럼 이제 이 뒤쪽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되냐? 최소. 최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기 숫자들 중에서 제일 작은 놈들 위주로 여기다 골라주면 되지. 참고로 이게 개수가 몇 개였냐면 17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미 7개니까 여기가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이미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여기 10개가 나와야 돼. 그럼 제일 작은 숫자부터 10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제일 작은 숫자가 뭐냐? 1. 그 다음에 2, 4, 여기 2 여기 있으면 안 되고 2 그 다음에 얘가 3이 있을 거고 4 6, 6 5 5 5는 여기 있으니까 5는 여기 쓰기로 했어. 6, 7 7 8 8 9 9, 9 10 10 12 12 14. 14 이렇게까지 집어넣으면 되나요? 네. 여기 서로 수도 나발이는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여기에 쓰는 숫자를 뭘 썼어요? 제일 작은 수를 집어넣은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요 14 있죠? 네. 아니면 저기 20이라는 숫자도 있죠? 그럼 내가 여기를 이걸 안 쓰고 20을 썼다고 가정을 해봐. 안 돼요. 20을 썼다고 가정하면 얘가 문제가 충돌이 되지. 그러면 20보다 작은 숫자 18을 썼다고 쳐봐. 뭐가 문제가 돼? 얘가 문제가 되지. 그렇잖아. 그러면 16을 썼다고 치면 문제되는 게 없어. 여기에서 문제되는 건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다 16을 딱 쓰고 그럼 이제 여기 숫자를 최대한 더 낮춰주는 거지. 어떻게 낮춰줄 수 있겠냐? 2라는 숫자가 1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기존 값보다 더 값이 줄어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의 최대를 계속적으로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쌤, 요 개수가 과연 6개가 최대일까를 생각해봐, 니네가. 이것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없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봐. 아까 분명히 1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더한 게 최대가 되면서 개수적으로 7개보다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그게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봐보세요. 여기가 분명히 제가 선택을 할 때 21이라는 가장 큰 숫자를 갖고 온 건 일부러 여기서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 21을 한번 잠깐 버려보겠습니다. 21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서 이걸 딱 버리는 순간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진 적이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게 번호가 몇 번이에요? 20번이었죠?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자,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아까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었던 거냐면 1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여기다가 준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하나의 숫자가 들어갔어야 되고 이 개수를 21을 선택하지 않고 버려서 20 이렇게 아니면 19 이런 숫자를 써버릴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이 4개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겠죠. 무조건 써주는 거예요. 어떤 거는 11. 자, 11하고 13하고 17하고 얼마?
19라는 숫자는 일단 무조건 써. 왜? 얘네들은 여기랑 중첩되는 게 없어요. 여기 7이 21이고 여기 겹치지만 얘네들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다 쓰기로 합니다. 다 썼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조합들 중에서 선택을 해줄 때 웬만하면 어떤 숫자들은 큰 숫자들을 써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는 겹치는 거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 21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여기 20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어때요? 이 두 개 숫자는 겹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 5라는 숫자는 버리더라도 이 두 개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하고 얘가 21을 한번 이렇게 줘봐요. 그렇게 되면 아까 기존에 어디 있어? 여기. 봐봐. 11, 13, 17, 19. 자, 11, 13, 17, 19는 똑같은데요. 여기 26이었거든요. 여기 더 커지죠. 41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좀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는 절대로 무조건 이 A 쪽에서 가져가줘야 돼. 이 X 쪽에서 가져가줘야 돼. 그럼 숫자들을 하나하나씩 조율을 하는데 문제는 가장 컸던 숫자들, 요런 숫자들이 포함될 건지 아니면 얘를 버려줘야 될 것인지를 자꾸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41이야. 그럼 41보다 더 큰 숫자가 있는지를 봐. 없죠. 여기 21, 18 이렇게 가면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얘네들끼리 가져갈 수도 없고 얘네들끼리 가져갈 수도 없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부러 제가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놔야 했던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오는 순간 그럼 이제 여기에 숫자들은 요거랑 교집합이 없는 뭔가 하나를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숫자를 최소한으로 더 잡는 개수를 쫙 써서 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최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일단 1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첫 번째 확인하세요. 쌤, 1 여기 있을 수도 있다면 맞아요. 그것도 해봐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야 조금 더 좋은 풀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숫자를 제발 좀 분류하세요. 누구 때문에? 요 단어 때문에. 서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단어 때문에 웬만하면 얘를 분류해서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확실한 숫자라고 할까요? 그냥 확실한 숫자. 확실한 숫자 뭐였죠? 여기서는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절대로 뭐가 안 된다 이거지. 서로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고 가시게 되면 이때 y는 뭐예요? 상관이 없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경우의 수 문제였던 거고 그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 이 최대란 단서가 되는데 지금 요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긴 해요. 개수가 분명히 6개로 드러나지만 6개보다 더 늘어나는 방법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 생각들을 한번 가지고 한번 고민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한번 좀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가 참고로 17개다 보니까 개수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죠. 여기 1개짜리. 야, 그러니까 과연 도대체 이런 것들을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출제자의 의도는 철저하게 서로소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잘 알고 있는가. 요 아이디어만 문제 속에서 물어보고 그 컨셉으로 분류하시면 생각보다 그래도 문제가 아주 막연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일단 방법론만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거 계산하면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힘드냐면 이게 최대라는 단서를 내가 딱 지었을 때 이게 확정적인 형태의 논리가 세워지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확실한 숫자를 위주로 선택해서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고쳐보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문제 만났을 때 그렇게 풀었었기 때문에.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거기 뒤에 거 하나 잠깐 봐볼까요? 뒤에 거. 지난번에 비슷한 패턴 한번 했었는데 199번이 한번 잠깐 봐볼까요? 199번? 했었죠? 내 유사한 게 좀 헷갈렸어. 자, 그러면 뒤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206번. 206번이 궁금하시다. 그래요. 206번이 있네. 206번 한번 봐봅시다. 그럼 요거 하고 잠깐 쉬자. 요거 한번 잠깐 쉬었다가 다른 거로 넘어가자. 자, 206번 봤더니 전체 집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항상 포인트는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일 큰 숫자가 뭐죠? 3분의 1. 제일 작은 숫자는요? 3의 6승분의 1.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좀 밑으로 한번 쳐보세요.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그
그다음 A라는 집합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A 교집합 X의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1부터 Xn까지 원소 중에서 최대인 것을 XI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일단 한번 이 내용도 한번 풀어보자.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분명히 교집합이 두 개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두 개라는 형태에서 어쩌고저쩌고 좀 익히도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교집합의 개수가 두 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x가 뭐하고 뭐를 가져갈 때? 제곱이랑 세제곱. 예,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갈 때 그냥 써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제가 이렇게 쓸게요. 3의 제곱분의 3의 세제곱분의 그리고 3의 4제곱분의 쓰되 이걸 지워요. 이건 안 가져간다 이거죠. 두 번째 경우 한번 잡아볼까요? 똑같이 써요. 또 이것도 계산해서 81분의 1도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산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3의 제곱분의 얘가 3의 세제곱분의 얘가 3의 4제곱분의 그래서 얘네는 안 가져간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요 해석이 세 가지로 쫙 끝나버리죠. 그러면요, 일단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요 개수에서 일단 요 n의 개수를 찾아보자. 왜냐면 모든 집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따져볼게요. 이미 여기서는요, 얘네들의 행선지는 결정돼 있어요. 문자가 몇 개 남았냐면 숫자가 3개 남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를 만족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나오죠? 8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개.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 그럼 토탈 부분집합의 개수는? 24개. 그치, 24개. 자, 그러면 여기 n을 지워버리시고 24라고 쓰는 거죠. 24개가 있었다. x1부터 시작해서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xi의 원소 중에서 누구? 최대인 것을 이거라고 하잖아요. 최대라고.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에 뭔가 쫙 나왔을 때 그 중에 최대인 것을 쓰자 이거야. 그랬더니 일단 이것부터 물어보네요. 차근차근. 3의 3승분의 1이 있는 원소로 있는 부분집합이 과연 몇 개냐를 물었어요. 3의 3승분의 1 따져가 볼까요? 어디 있죠? 일단 3의 3승분의 1 여기 있죠? 네. 3의 3승분의 1 여기는 없잖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가 8개, 여기 8개, 몇 개? 16개. 이게 16개겠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이 뭐죠? 야, 그러면 x1부터 xn까지인데 얘들아, n까지인데 이게 아까 뭐라고? 몇 개? 24개. 그러면 24개 중에 다 더하라는 거야. 뭘 더하래? 가장 큰 놈. 그럼 나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는 총 8개가 있었는데 여기의 내용 중에 보면 이 3의 제곱분의 1보다 큰 놈이 있지. 누구니? 3분의 1. 3분의 1. 아, 그러면 뭐야? 여기는 그럼 얘가 3분의 1짜리가 가장 큰 놈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얘가 왕이 될 수도 있겠네. 3분의 1이 만약에 안 들어가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두 종류로 나눠질 것 같다고요. 어떻게? 3분의 1을 포함하고요.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기존대로 가게 되면 3의 1승분의 1을 3분의 1을 항상 포함하는 형태가 몇 가지? 4가지. 맞아요? 다시 기존 거에다가 3분의 1을 반드시 추가하는 게 몇 개? 4개. 요 집합에서요. 자, 이거 이미 확정돼 있죠? 거기에 이 8개라고 하는 이것의 개수를 다시 나누면 여기에 3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반드시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 3분의 1이 안 들어가서 누가 되는 거? 3의 제곱분의 1이 왕이 되는 거. 이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것도 결과도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이거 8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물어보는 거지. 이건 그럼 어떻게 되니? 아하, 왕이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이 몇 세트가 있었다? 4개가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얘는요. 뭐가 왕이죠? 3의 제곱분의 1. 그럼 얘가 3의 제곱분의 1이 몇 개가 있었다? 4개가 있었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럼 여기는 어떨 것 같아? 똑같아. 방법이 방금 전과랑 똑같죠? 네. 똑같죠? 왜? 여기도 어차피 3분의 1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게 안 들어가면 이게 들어갈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몇 가지?
3분의 1이 4개, 3의 제곱분의 1이 몇 개? 4개. 이렇게 들어가겠지. 야, 그럼 얘는 좀 달라지지? 어떻게 달라지냐? 3분의 1이 들어가는 게 있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게 있겠지? 그럼 이게 몇 가지? 이게 4개. 그러면 3분의 1이 또 안 들어가요. 3의 제곱분의 1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토끼가 왕 되는 거. 3의 3승분의 1이 가장 큰 게 있을 수 있겠지? 이거 몇 개? 이것도 4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야. 그럼 따져보자. 3분의 1이 총 몇 세트 나오냐? 3분의 1이. 요거 4개, 요거 4개, 요거 4개. 몇 개? 12개. 3의 제곱분의 1이 몇 개 나오냐?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8개. 그러면 3의 3승분의 1은 몇 개 나오냐? 4개. 전체 24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개수로는. 그죠? 아, 그럼 얘가 4가 되고요. 얘는 9분의 8이 되고요. 얘는 27분의 4가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27분의 얘가 108, 얘가 24, 얘가 4. 그래서 얘가 27분의 28이죠? 136? 그럼 얘가 3분의 약분이네? 3분의 약분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답일 것 같은데? 여기 답일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써놨기 때문에 저희는 공집합이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인식하시면 해당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집합을 지금 계속 정의 수로 풀고 있어요. 개수가 2개만큼이 없습니다. 그럼 다 나누세요. 그리고 3분의 1이 왕이다. 그 다음에 토끼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눠보시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쉬었다 가죠.